지난 7월 10년째 열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안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다급히 울리는 전화기.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다는 주인. 그런데 이상했다. 안에서 문이 잠겨 있다는 것.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안에서 잠겨 바로 열리지 않는 문.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열었어요. 열으니까 냄새가 좀 나. 일단 이걸 열었습니다. 냉고리를 열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 사람 따라오고. 그 거미줄이 많더라고. 그래 여기서 이제 쇠막대기를 하나 주워가지고 거미줄을 걷었어. 이렇게 걷으면서 지금도 거미줄인데 걷었어. 걷다가 들어가니까 여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또 여기 봐도 문 열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래도 여길 열었어. 여길 여니까 여기도 괜찮아. 그래, 이상하다. 이 문이 잠겨 있더라고. 그 이 문을 열었어요. 여니까 여기에 막 뭐 뿌리 나는가 봐요. 막 팥 같은 거 있잖아. 팥 껍질. 팥 같은 거 쫙 뿌리 나는 것 같아. 그래 또 무슨 항토 뿌리는 거기도 하고. 바지가 이렇게 걷혀가지고 바지 밑으로 발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발을 보니까 뼈가 막 앙상하게 거의 미라 수준의 뼈가 보이더라고. 안 씨가 목격한 건 한 사람의 죽음. 바닥엔 이미 살점이 부패돼 흙처럼 변해 있었다. 부서질 대로 부서져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얼굴. 얼마나 된 것일까? 집 앞에 쌓인 고지서엔 지난해 6월부터 전기 사용량이 기록되지 않았고 매달 최소 기본요금 1,000원이 부과된 상태. 몇 달째 미납이었다. 방 안에 남아있는 수천 마리의 구더기와 냄새. 경찰이 추정한 사망 시점은 2년 전이다. 이곳에서 홀로 죽은 그는 누구인가? 먼지 쌓인 살림살이. 남아있던 옷가지에서 신분증이 발견됐다. 이웃들은 뜻밖의 얘기를 전했다. 그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혼을 뭐 10여 년 전에 그날 와이프 왔는데 보니까 거의 떨어져가 사는 지가 20년 가까이 됐다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연락이 거리 갔는가 봐, 경찰에서. 남남처럼 20년 동안 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 이웃은 그의 가족이 부산에 살고 있다고 했다. 어렵게 그의 부인을 만났다. 일은 뭐 전에 뭐 노가다 하다가 뭐 몸이 안 좋아갖고 뭐 내에 놀다가 뭐 하다가 뭐 말은 그렇더라고. 우리 떨어져서 살아갖고 상세한 거는 잘 모르고. 공사장에서 일했던 김 씨. 일정치 않은 일자리 탓에 김 씨는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일했다. 이 때문에 거의 떨어져 지냈던 부부. 그러나 공사장에서 척추를 다치면서 김 씨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가족과 직장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김 씨는 결국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이런 죽음을 우리는 고독사라 부른다. 말 그대로 홀로 외롭게 맞이하는 죽음이다. 사망한 지 며칠, 몇 달, 길게는 몇 년 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충격적인 뉴스로만 넘기기엔 너무도 자주 들리는 이야기. 가까운 미래에 누구든 맞게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죽음의 단면. 우리가 외로운 죽음, 고독사에 주목하는 이유다. 지난 6월 홀로 죽은 남성의 장례식이 있었다. 사망한 지 3일 만에 발견된 노 씨. 홀로 죽은 남성의 장례식이라기엔 빈소가 분주하다. 전국에서 모인 택시 기사들 때문이다. 오늘 치르는 노 씨의 장례식이 101번째 장례식이다. 출생은 1962년 1월 11일생입니다. 사망일은 2010년 6월 10일 20시경입니다. 올해 나이 49. 살아있다면 장례를 치러주는 이들과 비슷한 나이. 그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외롭게 죽었을까? 좁은 골목 끝에 무연고자 노 씨가 살았던 집이 있다. 요거 그거예요. 줘요? 네. 근데 MBC에서 정문도가 열어도 돼요. 수도꼭지 하나가 전부인 부엌과 허리를 펼 수 없는 단칸방. 그는 이곳에 누워 홀로 숨을 거두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씨가 놓으시니까 노영 그랬더니 인기치가 없어서 아이고 그냥 뭐 귀찮아서 그러나 보다로 대답을 안 하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노영 그래도 인기증이 없고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딱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긴가 코에서 뭐 벌레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잡아 흔들어 보면 안 되니까 바로 경찰에서 신고해갖고 바로 왔더라고. 앰뷸런스하고 뭐 와서.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에서 담벼락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그의 죽음. 그는 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죽어간 것일까? 근로 희망 근로를 주다가 이 사람은 안 줬나 봐요. 요 없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은 희망 근로를 줘야 되는데 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안 줘가지고 이게 굶어 죽고 거의 굶어 죽다시피 죽은 거죠. 나한테 애상 쫓고서 갖다 뭐 한 30만 원 가까이 20몇만 원어치 내가 애상 줬거든요. 그 굶는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빼보니까 먹을 거는 없고 그냥 막걸리는 한 잔 먹고만 잠겼어요. 그래갖고 굶어 죽다시피 한 거지 뭐. 군에서 일을 안 주니까. 희망 근로 작년까지 주다가 작년은 해서 그 잘 겨울에는 되겠어. 어떻게 건강하지 버텼는데. 아프지도 않아. 건강한 사람한테 겨울에는 주는 어떻게 거예요. 버텼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지난해까지 일했던 희망 근로 계약서가 눈에 띄었다. 이 좁은 방의 월세는 보증금 없이 한 달에 10만 원 안팎. 그마저도 날짜를 맞추기가 힘들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에 이웃들은 예상치 못한 얘기를 꺼냈다. 형님이 있는 것 같더라고. 부산에 산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형이랑 통화하는 걸 한번 봤어요. 여기 있을 적에. 그는 왜 여기서 외로운 죽음을 맞았을까? 가족과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수소문 끝에 부산에서 노 씨의 형을 만났다. 양력 3월 16일이 내 환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려가서 밥이나 좀 먹고 올라가라.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는 3월 15일 오후
요때쯤 내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 와서 형님 못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못 오겠다고?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오겠다는데 내려오기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마지막 공은 오래됐습니다. 6년 됐겠네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어린 시절,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져 살아야 했다. 어린 노 씨는 아픈 가족사의 거리를 헤맸고 무작정 서울행 버스를 탔다. 노 씨가 서울에서 했던 일은 주방 보조. 안정된 자리가 아니었기에 그도 여느 사람들처럼 일을 찾아다녔지만 그마저도 어려웠다. 8년 전 형과 연락이 닿았다. 30년 만이었다. 하지만 고향에 내려갈 형편이 되지 않았던 노 씨. 그 후 한참 만에 형에게 전한 소식은 바로 자신의 부고였다. 화장을 마친 그의 유해가 마지막 길을 걷는다. 살아있을 적 만난 적 없는 이들의 배웅. 이것이 노 씨의 마지막이다. 홀로 죽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무연고자로 처리된다. 장례를 치러줄 리가 없거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독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령대도 확대돼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40, 50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통계조차 없는 상황. 우리나라는 아직 실태 조사도 없고 통계도 없습니다. 해서 얼마나 그러한 죽음으로 돌아가시는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일본을 보면, 일본의 학계의 추산을 보면 독거 생활자의 6.7%가 고독사로 죽는다 하는 추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거 노인이 드디어 10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산대로라면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작진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 숫자를 조사했다. 12월 10일 현재 2010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는 757명. 여기에 가족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경우까지 합하면 고독사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부산 영락공원.
연고 없이 사망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수십 기의 무연고 묘. 숫자가 쓰인 나무 조각이 비석을 대신한다. 위쪽에 적힌 숫자는 사망연도, 아래 숫자는 매장 순서다. 평생 불려온 이름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아 묘지의 주인을 알린다. 10-19 2010년 19번째 무연고 사망자. 그는 누구였을까? 열아홉 번째 무연고 사망자의 집을 찾았다. 단출하지만 평범한 가정의 모습. 사망자는 60대의 전 씨였다. 평범해 보이는 그가 무연고 사망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좋지 않았던 그는 이웃과 만나는 일이 드물었다고 했다.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둔 흑백 사진 한 장. 20대엔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던 전 씨였다. 과연 그가 세상에서 고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 씨는 부산의 한 공업사에서 12년을 일했다. 여러 가지 고무 재료를 섞는 롤러 작업이 그의 담당 업무. 그런데 2001년 초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그 양반이 내가 이 삼성 특수고무를 인수하기 그 전에 그 전 사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전부 다 자동 정리되고 일하는 바람에 이제 그만두게 됐죠.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50이) 넘는 나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했다. 몇 번의 이혼, 그리고 순탄치 못했던 가정생활로 가족이 없었던 전 씨. 집에 쌓여있는 휴지는 그의 유일한 벌이었다. 숨을 거두는 날도 노점에 나갔지만 수입은 시원치 않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유일한 가족인 조카마저 사체 인수를 포기하면서 전 씨는 무연고 사망자 10-19번이 됐다. 전 씨처럼 올해 이곳에 안치된 무연고 시신은 100여 구. 지금까지 여기에 매장된 시신은 총 1000구가 넘는다. 무연고 사망자가 되면 이곳에 가매장 상태로 묻혀 10년을 보내는데 그동안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으면 화장해 납골당에 보관한다. 그리고 일정한 수가 모이면 모두 한 곳에 묻는다.
추모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분위기는 썰렁한 창고. 외로운 죽음만큼 쓸쓸한 납골당이다. 최근 들어 전 씨와 같은 5, 60대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사회에서 퇴장한 후 가족에게 소외되기 쉬운 5, 60대.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짐작이라도 했을까? 전문가들은 5, 60대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꼽는다. 지금 5, 60대 남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퇴직을 하면서 어떤 수입의 요인들이 없어지면서 특히 이제 가족 관계에서 그 가족 유대가 상당히 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그런 연령대 집단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고독사하기 쉬운 걸까? 우리보다 고독사 충격을 미리 경험한 일본의 전문가들은 고독사한 사람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挨拶しない、友達がいない、友達を大事にしない、それから身寄りがいろいろあっても連絡しない、男性ならばその料理ができない、それからゴミ出し、家庭のゴミを出すことができない、そしてこの人と人とのつながりを大事にしない、人は人、自分は自分みたいなところがありますからね。そういった人は最後は孤独死する可能性が非常に強いです。一日、皆さんはどのぐらいの人と挨拶をするかですね。まず人と挨拶をするか、まずそれが一つの目安になります。二つ目は、自分が、もしいなくなった時に心配してくれる人はどのぐらいい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少し思い浮かべてください。で3つ目は、何か、緊急な時に、困った時にですね、すぐ連絡先、体調が悪くなったらすぐ頼れる人がいるかどうか、まずその3つを思い浮かべて、もしそれが全くいないとなるとかなり孤独死になる可能性は高いと思われます。 유대가 약하다면 누구든 고독사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가족이 있어도 쓸쓸한 죽음을 맞는 건 왜일까? 문우순 씨는 달력에 매일 동그라미를 친다. 하루하루 혼자 지내는 날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추석날인데도 그의 밥상엔 라면이 전부다. 반찬도 없이 드세요? 김치도 없이? 그냥 라면 먹잖아요. 요 양념이 다 돼가 있거든. 이거. 육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문 씨에겐 변화가 생겼다. 혼자 밥을 먹게 된 것과 자식들과 관계가 멀어진 것. 추석인데도 전화 한 통 없을 만큼 사이가 소원해졌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외출에 나섰다.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다. 여보, 내가 와서 보고 싶었어.
이상하네. 이거 오면 와 그리 눈물이. 매일같이 뭐 오는데 뭐 왔다는 뭐 신호만 내 하고 또 갔다는 내 신호만 하고 가고 그런 거예요. 글쎄 내가 죽으면 옆에 올라는지 그건 모르지. 아들이 큰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자식들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죽음의 자리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우순 씨. 지금 가족이라는 고리가 느슨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엔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의 고독사 문제가 더 심각하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가족 구조의 형태를 보면 그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가 한 2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부부와 함께 사는 가구가 한 40%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우리는 이 둘을 단독 가구라고 부르는데 단독 가구가 한 67%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녀 세대들도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노부모 세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노인 세대들도 그런 것에 동조를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삶을 자신들이 꾸려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아무래도 자식들과의 어떤 접촉 이런 것들을 덜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해체, 퇴직 이후 고독사에 노출되는 사람들. 이것이 현실이지만 한 사람의 죽음은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사망 이후의 상황은 고독사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지난 추석, 해운대에 살던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고독사한 채 발견됐다. 추석 열날 되니까 저녁에 아들이 이제 왔대. 와가지고 이제 아직은 우리 엄마 못 봤을 때는 엄마네 못 봤을 안 그래서 할매가 안 비가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열쇠가 이제 열고 들어가니까 할매가 돌아가시다고 엄마 약간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질로는 모르지. 명절이 돼서야 발견된 할머니는 심하게 부패돼 있었다. 충북 청주시. 지난 5월 한 공동주택에서 고독사가 일어났다. 5개월 동안이나 이웃들은 몰랐다고 했다. 신고를 했다는 집주인을 만났다. 몇 개월째를 안 나오시니까 그냥 할머니가 맨날 입원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또 김장김치를 갖다 주러 겨울에 갔는데 문이 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냥 할머니 오셨나 보다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아들은 항상 같이 있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5월달이 돼도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했는데 문이 잠겨져 있고 그래서 며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하고 이제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아들이라도 원래가 문을 안 열어줬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경찰을 불렀죠. 파리가 끼어있으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몇 개월째 돌아가신지 오래됐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들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없어졌대요. 저는 저기는 못 봤어요. 못 보고 경찰만 보고 나는 그 상황을 안 봤거든요. 근데 미이라처럼 하고 돌아가셨대요. 몇 개월을 그렇게 하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방 안에서 냄새는 고약하네. 저걸 치울 일도 지금 나는 아득해요, 지금. 죽음 뒤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고독사의 뒤처리는 개인에게만 미뤄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이사를 하는 날인 듯 분주하다. 집안의 짐들을 남김없이 밖으로 드러낸다. 지금 이 일은 여기 독거 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그 집 정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리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통장을 맡고 있는 최점용 씨. 몇 년째 그는 고독사 사망자들의 유품 정리를 해주고 있다.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달 만에 발견되는 수도 있고 뭐 며칠 한 일주일 만에 발견되는 수도 있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네. 그런 일을 갖다가 누가 뭐 잘 안 하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이 아파트. 경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독사는 훨씬 가까운 문제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 장례비 50만 원이 전부다. 나머지 장례와 뒤처리는 모두 개인의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가 고독사를 외면하는 사이, 고독사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8월 26일)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어김없는 출근길.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 씨도 출근을 서둘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집에서 홀로 죽은 채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 앞에 친구와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하룻밤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 씨의 아파트. 억지로 뜯긴 현관문의 흔적이 선연하다. 틈새 너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 씨는 40대 평범한 가장이자 친구였다.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서 참 멋진 친구였고요. 참 긍정적인 친구였고 밝았던 친구였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당혹스럽게 맥주와 담배를 즐기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안정된 직장과 순조로운 인생. 그는 왜 외로운 죽음을 맞았을까? 그날 저녁 김 씨는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7개월 전 미국으로 떠난 아내와 아들이 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 추운 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마음의 병. 그는 미처 살피지 못한 가족 내부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무연고자가 아니었을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섬, 무연고 사회. 이곳에선 지금 가까운 누군가가 혹은 바로 옆에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고 있을지도 모른다.